강원도로 향하는 관광버스 안. 여기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금발의 한 외국인 여성이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버스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한국의 유명한 K-팝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가 급정차하고 온몸에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외국인 여성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약 10분 뒤 그녀는 부축하던 한국인 남성에게 뺨을 한 대 휘갈기더니 씩씩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관광버스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 보코바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체코 프라하의 버스 회사는 저같이 젊은 여자도 버스 기사로 일할 만큼 근무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여성 운전기사들이 하나둘 직장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났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던 터라 처음에는 한국이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의 소도시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아 보이지도 않는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 버스회사 여성 운전기사들이 왜 한국으로 갔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지쳐 잠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한국의 다른 버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이민을 간다고 얘기하는 동료들을 보며 드디어 다들 정신이 나가고야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은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던 동료기사 알레나가 사실 한국이 체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국가라며 본인도 사직서를 내고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은 중국보다도 땅덩어리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후진국이라고 코웃음 쳤었기 때문에 알레나가 저를 놀려대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레나는 한국에는 좋은 고급 일자리가 많으니 관심 있으면 한번 저도 알아보라는 말만 넌지시 남긴 채 그대로 한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알레나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 저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한국 일자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알레나의 말처럼 한국 버스기사 급여가 진짜로 체코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일하고 있는 버스 회사는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고 가끔 생판 모르는 범죄 조직이 들이닥칠 때가 많아 무서울 때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2주를 더 고민하던 끝에 한국의 버스 회사는 어떤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료 알레나에게 한국으로 간다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남긴 채 그대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제 말문을 턱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체코 공항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인천공항은 청결하고 쾌적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선 공항이 낙후되어 있어 디지털 시스템은커녕 소지품 검사도 사람이 직접 해서 불쾌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소지품 검사나 입국 심사, 여권 확인이 전부 디지털화되어서 불쾌하기는커녕 마치 영화 속의 미래도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키가 크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스타일리시한 게 마치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같아 저의 살아온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체코에서는 키가 크고 예쁘장한 편에 속하는데 한국 여자들은 전부 저보다 키가 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들 부잣집 딸 같더라고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순간 후진국이라면 분명 키도 작고 빼빼 마르고 다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산다는 체코 사람들도 제가 본 한국인들과 비교하면 발끝만큼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동료 알레나가 제 입국 시간에 맞춰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알레나가 일하는 강원도의 한 버스 회사로 탐방을 가기로 했는데요. 알레나는 인천공항을 나와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항버스를 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냄새나고 더러웠던 중국에서의 공항버스를 떠올리고는 죽어도 공항버스만큼은 안 타겠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알레나는 기겁하며 사색이 되어 있는 제 표정을 보고 한국의 공항버스를 타고 놀라지 말라며 빙그레 웃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후진국 한국의 공항버스만큼은 절대 타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 알레나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오르게 되었고 저는 상상을 초월한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체코의 네로라하는 고급 승용차보다 더 최첨단 장치로 가득한 한국 공항버스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좌석에 앉으니 엉덩이가 따뜻해서 처음엔 버스 아래쪽에서 불이 난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 공항버스에선 각 좌석마다 히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추우면 켜고 더우면 끌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체코에서처럼 버스 티켓을 사려고 안내원을 찾았는데 한국에는 신용카드 하나만으로 아주 간편하게 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걸까라는 생각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체코에서 버스 기사로 일할 당시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감기를 매일 달고 살았는데 한국 버스 기사들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근무하던 체코 버스 회사의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항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내려 미리 예약해둔 강릉 관광버스 차량에 올라탔는데요. 한국이 그저 가난한 후진국인 줄 알고 있었던 저는 체코에서 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며 범죄 조직이 관광버스를 점령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기에 후진국 한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광버스에 올라타자 범죄 조직은커녕 평화로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착한 한국인들의 모습밖에 없었는데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저희 모습을 보더니 알레나는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세계에서 1등으로 안전한 한국에선 치안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미소를 보이더군요. 선진국인 체코에서도 간혹 범죄 조직이 버스 자리를 전부 차지해 평범한 사람들을 위협하곤 했는데 한국은 체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로 관광버스가 출발하자 한국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해졌는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어떤 한국인도 중국인들처럼 떠들고 중국 유행가를 부르고 버스에서 쩝쩝거리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문 밖을 내다보니 저는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요.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빌딩들은 물론이고 건물 사이에 믿기지 않을 만큼 계곡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는데요. 알레나는 이게 바로 한국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은 살기 좋은 것은 물론이고 지상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며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에 보이는 미래지향적 도시 모습에 왜 진작 한국에 오지 않았는지 계속 후회가 되더군요.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관광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는 중에 갑자기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는 배를 움켜쥐며 버틸 대로 버텼는데도 숨이 잘 안 쉬어지는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나더군요. 체코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을 때는 배가 아프거나 맹장이 터져도 중간에 내릴 만한 곳이 없어 승객들이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낯선 타지에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건 아닌지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옆좌석에 타고 있던 한국인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버스 기사에게 한국어로 냅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관광버스는 좁은 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버스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한국인 남성은 버스 앞문 쪽으로 저를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문 밖으로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급 백화점 같은 건물이 도로 한복판에 우두커니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약 10분 뒤 눈을 뜨자 마치 호텔 침대처럼 생긴 곳에 제가 눕혀져 있더군요. 저는 난생 처음 겪은 충격적인 상황에 옆에 있는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나쁜 마음을 먹은 줄 알고 냅다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이 제게 다가오더니 번역기로 당신은 급성 맹장염입니다. 이 한국 남자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말을 적어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어리둥절한 상황에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호텔에 웬 의사가 있는지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은 저에게 맞은 오른뺨을 어루만지며 허스피털이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이 엄청난 상황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호텔 침대인 줄 알았던 이곳이 알고 보니 병원 안에 있는 병실 침대였다는 사실에 말문이 턱 막히고야 말았는데요. 체코의 호텔보다 더 좋은 한국의 병원 시설을 보니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병원이 호텔보다 좋을 건지 생각하다가 급기야는 제가 누워있는 곳이 병원이 맞긴 한 건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고속도로 한복판에 병원이 있는 게 말이 되는 건가 한국인 남성에게 손가락질하며 막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의사가 저에게 번역기로 보여준 단어 하나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제가 누워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니 보건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저를 부축해 여기까지 데려다준 한국인 남성에게 싹싹 빌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린 한심하고 무례한 저희 행동에 대해 돈으로라도 물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한국인 남성의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낯선 외국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뺨까지 때렸겠냐며 오히려 아픈 곳은 다 나았는지 저에게 물어봐 주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세계 시민 의식에 감탄하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해 엄청난 반성과 후회를 했고 그 뒤론 동료 알레나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취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작게 사무보조를 보는 일자리를 구한 저는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방인인 저를 도와준 한국인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오늘도 한국인들에게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해외 반응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